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 여기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분석 자료인데요. 거시경제, 또 정부 정책, 공급과 수요, 심리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통찰, 그걸 뽑아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죠. 보고서 딱 펼치자마자 눈에 띄는 게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기관마다 꽤 차이가 나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은 0.7%인데 산업연구원은 또 2.1%고, 이 차이가 좀 크다는 건 역시 내년 경제 경로 자체가 그만큼 불확실하다, 뭐 이런 신호겠죠? 네, 맞습니다. 당신이 어떤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시장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낮은 성장은 아무래도 구매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물가는 그래도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기준금리는 뭐 이미 좀 낮아진 상태라서 추가 인하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정책적으로 가장 큰 변수, 이걸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아, 정책 변수요? 어떤 걸까요? 혹시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그 대출 규제, 그중에서도 스트레스 DSR,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잡는 건데요. 이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모든 DSR 적용 대출로 확대가 되죠. 이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일까요? 가계대출 문턱이 그냥 확 높아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연봉 1억 원인 분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담대 한도가 한 3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자금 동원력이 중요하잖아요. 수도권 고가주택 시장은 여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물론 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 이걸 좀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까지 올려주는 등 일부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도 있긴 하지만요. 아, 그래도 전반적인 수요 측면에서는 역시 스트레스 DSR 강화, 이 무게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가계부채 관리랑 시장 연착륙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 보이네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또 다른 큰 축으로 이 공급 부족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2026년부터는 상황이 신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서울 입주 물량 자체는요. 잠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거 1만 2천 세대 나오거든요. 이거 덕분에 약 4만 세대 중반 정도로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과거에 착공했던 물량의 결과일 뿐이죠.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미래 공급의 바로미터, 바로 신규 착공 실적입니다. 이게 2023년에 이미 2011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와, 착공에 반토막 났다는 건. 그래서 2026년 이후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이 이전 3년 평균의 거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52.5%로 뚝 떨어진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군요. 이야,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3기 신고시나 GTX 건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장기 프로젝트라서요. 당장 2025년, 2026년의 공급 절벽 이걸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뭐 GTX 역세권 같은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 이걸 더 부추길 수도 있고요. 결국은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보면 실제 구매 심리는 좀 미지근하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 같아요. 네, 맞아요. 지표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그 주택가격 전망을 보여주는 주택 구매 심리 지수. 이게 1월 서울 기준으로 104.8이었는데 100을 넘어서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지만요. 실제 시장의 매수세 강도를 보여주는 KB 매수우위 지수. 이건 5월 전국 기준으로 31.4밖에 안 돼요. 여전히 기준선 100에 한 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노탄 가격이랑 대출 교제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영향도 무시 못하고요. 결국 이런 요인들이 다 맞물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극심해진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강남 3구나
마용성광이라고 부르죠. 마포, 용산, 성동, 광진구요. 이런 서울 핵심 지역들은 높은 선호도란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려서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6월 첫 주까지 벌써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거나 과거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경기 외곽 지역들, 이천이나 안성 같은 곳들, 아니면 인천의 검단, 송도 같은 지역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런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 이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극심한 양극화 속 제한적인 상승 압력,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소폭 상승 한 0.5에서 1.5% 정도, 그리고 경기는 보합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 인천은 약보합이나 소폭 하락 마이너스 1.0에서 0% 정도, 이 수준을 예상하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이후 본격화될 그 공급 부족 우려가 가격 상승 기대감을 만들긴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스트레스 DSR 규제와 경제 불확실성이 그 상승폭을 억누르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미래의 공급 부족이라는 상승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라는 하방 압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주는 아주 극심한 지역별 차별화. 이게 바로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핵심 동력들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당신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명확성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혹은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지금 저희가 그린 이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위험 요인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